예,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 송기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지금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빨리 하라 이거죠. 국민들께서 명령 내리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시점으로 지금 이것도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내일 되면 이제 100만, 뭐 200만 가는 거죠. 이제. 네. 그런데 그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재판 719쪽에 달하는 뭐 대장동 100서에 해당되는 재판 판결문이 나왔는데요. 저 판결이 주말 내내 우리 자유파 국민들에게 이제 공유되면서 또 서무영 운동도 힘을 받게 됐어요. 유승수 변호사 워낙 방대한 재판 기록이긴 합니다만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지금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거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다 국민들께서 예상을 하고 계셨던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곧바로 이제 뭐 대책들이라고 내놨는데 네. 일단은 재판 그 판결문에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는 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있긴 했는데 하나씩 보면은 먼저 이제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적시한 내용은 이제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대표에 대해서 이 중간 관리자라는 부분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몸통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8년 받았으면 그렇죠. 그 진짜 그 이제 주도자, 주모자, 주범 뭐 이건 진짜 중형이 나오겠네. 그 주범을 적시를 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라고 적시를 했어요. 성남시 수뇌부. 우리는 성남시 수뇌부라고 쓰고 이재명이라고 읽는 거죠. 그런데 꼭 이제 좌파들이 꼭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네. 여지를 주면 꼭 그 여지를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성남시 수뇌부라고 점잖게 표현했으면 이재명이라고 다 알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때 시장이 수뇌부지 그러면 뭐 누가 수뇌부입니까? 그러면 근데 혹시 김현지라고 생각할까? 예. 깊은 뜻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재명이는 허수아비고 김현지가 수뇌부지 라고 좌파들은 주장할지 몰라요. 속으로. 근데 요즘은 김현지 대신 김희읒지읒 이렇게 쓰더라고요. 김혜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혜자. 죄송합니다. 그분께. 이 이재명 이름이 이번에 재판부에서 보니까 390차례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수뇌부를 넘어서서 이건 진짜 그냥 대놓고 이재명이라고 거의 찝어준 꼴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라는 이제 판결문이 나왔으면 이제 수뇌부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국민들도 재판부도 다 한 명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전에 이제 그 내란 재판 한답시고 장관님 공소장에 장관님이 제일 먼저 기소가 됐잖아요. 김용현 장관님이요. 네. 제일 먼저 기소될 때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100번 언급됐다. 대통령이 개헌권자는 당연히 언급되죠. 그거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들을 쳤거든요. 사실상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다. 뭐 이렇게 막 난리들 했는데 판결문에 저렇게 많이 적시가 됐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판결문이지. 네, 이재명 판결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일부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뭐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은 배임죄가 없어지면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선고를 안 한다 이런 걸 암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변호인이 주장을 한 거예요. 변호인은 배임죄가 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런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뭔 소리 하냐 그냥 법에 있는데 그럼 법으로 당연히 처벌을 해야지 그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그러면 또 배임죄를 없애면 되겠네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사법 처리 과정에서는 그 기업인들 중에 정말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되면서 배임죄에 상당한 중형이 나오는 건데 이 배임죄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고 그래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사실은 먼저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배임죄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그 부분을 조금 줄이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것들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지금 좌파 것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임죄가 당초에 문제됐던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기업을 경영을 하다 보면 경영상 판단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거는 그럼 누가 기업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이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은 경영한 게 아니고요. 본인 축제한 겁니다. 본인 그렇지, 축제한 거고 본인 그렇지. 비리한 거지. 이건 누가 봐도 배임에 해당하는 사안인 거죠. 네. 이거는 만약에 이제 박사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없애버리면 결국에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고의적으로 손해가 발생 거의 네. 고의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은 입법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아예 없애버리면은 이 사안에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이렇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건 이들의 뭐 종특이죠, 사실은. 여기 댓글에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때는 보도블록 한 장도 자기가 직접 챙긴다고 얘기했대요. 보도블록 한 장을 어떻게 까는지를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로 챙긴 거죠. 보도블록 한 장도. 예. 근데 참 저 이재명이 정말 야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항상 뭐 대장동도 본인이 설계했다. 그러니까 뭐 보도블록도 자기가 챙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모든 이권 돈은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게 설계를 하고 만약에 이게 걸릴 경우에 책임은 엉뚱한 사람들, 중간 관리자, 뭐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끔 해놨더라고요. 네. 이재명 주변에 지금 반 이재명과 싸우는 사람들, 뭐 장영하 변호사라든지 그 주변에 싸우는 사람들을 잘 유심히 들여다보면 한땐 이재명과 친했고 아니면 가까웠던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이런 분들이 지금 아하.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저격수가 됐어요. 그 이재명 그 실체를 대표적인 알고 사람이 그 김 누군가요? 부선? 아,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거는 그 가까운 걸 넘어서 그분은 근데 저격하다가 어머 사격하다가 뭐 이러셔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건 약간 그 가끔씩 네, 가끔씩. 마군을 향해서 쏘기도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분이야말로 진짜 누구보다 가까웠던 분이고 그런데 왜 저 이재명 주변에는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지금 다 저격수가 됐을까? 뭐 조명현 공익제보자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재명 싫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한테 받아먹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한테 자리를 받고 국가로부터 대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재명 지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다 갈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 판결문에 그런 대목도 나옵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쭉 적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야가가지고 요런 문제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은 정진상이 선에서 이제 끊으려고 자기는 모든 지시를 이재명이는 정진상이한테 통해서 하고 정진상이가 거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도가 있다고 판결문에서 나온 그 적시한 것 같아요. 판결문을 보면은 사실 인정 사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인정한 사실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인정한 사실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예, 뭐 정진상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진상 같은 경우에 이제 술값 결제해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다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네. 뭐 김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또 하나 포인트만 딱 잡은 거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뭐 당시 성남시장은 그것도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시 성남시장이 어떤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자유롭게 그 수용 방식을 결정했다. 토지 수용 방식을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이건 사실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놓은 의미는 뭐냐면 그 어느 정도로 관여하고 알았는지가 불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논할 여지가 없이 아하. 이 사람들은 다 유죄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재명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도 유죄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지 아하. 이걸 가지고
난리들을 치잖아요. 이제 막 이제 뭐 하나 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법원이 공식적으로 몰랐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조작 기소라 그러고. 아니 이거 조작 기소라면 당장 재판해야죠. 그러면 사법부로부터 심판을 내려줄 텐데요. 그렇지, 그렇지. 예. 참 지금 제가 MBC 경향 한겨레 기사들 보니까 예. 항상 이렇게 뒤에다가 뭐 이재명에 대한 직접 연관성은 뭐 재판부가 유보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재명 지키기 나섰는데 말씀하신 저희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 기소라면 당연히 재판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박사님께서 정말 참 중요한 지금 이제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국민 촉구, 네. 재판 재개 그러니까 이게 결국 프레임 싸움이고 저들은 뭐 이재명이 연관이 없다. 그럼 우리는 이재명 연관이 있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재판 받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서명을 가져다 주면은 그 소심했던 판사들도 최소한의 힘을 얻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재판이 두 갈래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네. 하나가 요번에 1심 재판이 나온 5명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이고 또 하나가 이재명 정진상이가 대장동 사건인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을 재판부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형을 때린 그 재판부가 이재명 정진상이는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가 이재명은 중단됐고 정진상이는 재판이 계속되는데 이 다른 재판부의 사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경향들이 있죠. 맞습니다. 지금 아니 이재명이 이 사건 피고인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적어도 이 재판부에서는 이재명이가 피고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과정을 서술하는 게 판결문이기 때문에 네. 이 판단의 과정에서 이재명이 알았는지 여부가 사실은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쓴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네, 그리고 이 판단의 전제가 이재명 여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성남시 수뇌부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판단을 유보한 게 아니라 판단을 적극적으로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이 지금 재판이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이제 재개가 되면 이재명 정진상 재판부는 이미 그 대장동 일당을 중형을 구형 그 선고한 이 1심 재판부의 의견을 또 마냥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배척하려고 그러면 719쪽보다 더 많은 양을 지그들이 써야 되잖아요. 2배는 써야죠. 네, 2배는 써야죠. 왜 아닌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전 이재명이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닫혔다. 저는 사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앞으로 이제 정진상 유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재명 빼고 다 유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재명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재명 그 중에서 또 뭐 하나 찾아내겠죠. 판사가 뭐 도장을 안 찍었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찾아내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의미 없다. 의미 없고 만약에 뭐가 됐든 간에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재판 받으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말이 깁니까? 예. 그러니까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이 그걸 해설을 쭉 해둬놨어요.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결론은 뭐냐면 재판 안 받고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제처장이 이제 실제로 그냥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법제처장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법제처장은 판단을 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무죄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이 판단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은 말장난이고 사실은 이제 재판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사실적인 어떤 부분들 국민적인 요구가 응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서명 운동인 거죠.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 김민서이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무죄야. 네. 그래서 제가 마포경찰서에 가서 이제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네.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기소해서 재판받게 해달라. 법정에서 김민석이랑 나랑 이 문제를 가지고서 다툴 수 있도록 해달라. 제가 그렇게 요구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죄를 확신하니까 재판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경찰을 그렇게 곤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을 텐데. 경찰은 그냥 돌아가시라고 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신문조서에도 그걸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말이 100번 맞는 거야. 네, 맞습니다. 재판 안 받으려고 도망가는 자가 범인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겁만 주려고 했는데 박사님께서 재판 받자 하시니까 예. 경찰도 놀라고 김민석도 놀랐을 거예요. 김민석은 깜짝 놀랐지. 김민석은. 이제 이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법정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면은 이거는 뭐 말장난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렇지. 위증하면은 처벌입니다. 그대로 그냥 거기 나와서는. 네. 그러면 이제 법정에 나오라 죽어도 안 나오는 게 이제 이 자들의 행태죠. 사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든 이 재판 중지를 이제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것들이 생각해도 재판 중지는 뭔가 이게 좀 죄 있는가 자가 도망가려고 하는 느낌을 주나 봐. 그래서 이름을 바꾸겠대. 국정안정법으로. 근데 이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도 그렇고 국정 안정도 야 이런 쪽으로는 머리 비상하다. 국정 안정 내려면 이재명이 물러나야죠.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진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국정안정을 원하거든. 그렇죠. 이렇게 불안한 나라에서 정말 살 수가 없어. 일단은 저는 또 다시 시작된 이 좌파들의 이제 그 자아 분열이 또 시작됐다. 아, 당당하다면서요. 당당하다는데 왜 재판을 멈춰야 되며? 그리고 아니 뭐 이미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은 몰랐다고 선언까지 한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덜덜 떨고 꼬랑지 내리고서는 그냥 막 무슨 개처럼 이렇게 막 뛰어다니냐 이거죠. 발바닥에 땀난 것처럼. 그러면 이런 식의 법률은 가능하냐? 헌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뭐 배임죄를 없앤다도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뭐 저거는 뭐 이제 처벌받지 않는 법률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아침에 박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법이라는 거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지만 평등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누구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거죠. 한 사람만을 그런데 심지어 그 대상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바로 입법부라는 이 작자들이 국회를 장악한 이 민주당이 사법부의 권한을 그대로 침해하는 내란을 일으키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정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될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내버려 두니까 뭐 자꾸 뭔가를 해요. 시진핑이를 만나서 또 쉐쉐거린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정상회담이고 무슨 국빈 방문이라고 언론은 보도를 하더라고 족보 언론들은. 근데 공동 성명이 없어. 어쨌까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성명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성명이 나와야 우리가 분석을 하고 뭐 판결문처럼 네. 분석을 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네. 말로만 믿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뭐 발표를 했으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들었던 거랑 미국이 주장하는 거랑 얘기가 다르니까 이것 좀 알려달라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기자들 질문을 다 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재명이가 이 쉐쉐거리기만 하다가 시진핑한테 큰 실수를 했어요. 아니 선물 받은 샤오미가 보안이 잘 되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시진핑이가 그 기분 좋게 받을 농담이에요 이게. 저는 그걸 보고 조금 다르게 본 게 이거는 이재명의 깡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실수거나 엄청난 실수. 내가 보기에 실수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하기로 이미 좀 외교적으로 얘기했고 시진핑 쪽이랑 그래서 뭐 이 백도어에 대해서 어떤 이런 그 자유진영에서 제안하는 그 움직임을 두고 마치 그냥 그걸 가지고 농담식으로 얘기하듯이 잘 짜여진 연극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재명이가 샤오미 폰 보안 잘 되냐고 농담을 한 걸 딱 보고 샤오미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제. 제가 사실 이 기사 보고 예.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샤오미 매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뭐 한국인으로 막 줄을 서고 있다. 뭐 그렇게 손님이 많다. 해서 제가 갔죠.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와 진짜 한 99%가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샤오미 매장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중국인들이 샤오미 안 사면 아마 그거 좀 큰일 날 걸 나중에? 그렇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마 한국 2030 청년들한테 공짜로 주겠다 샤오미 폰. 그러면서 뭐 샤오미도 뭐 프로 뭐 이런 거 있다는데 뭐 주겠다. 저는 아마 거의 대다수의 청년들은 그냥 저도 안 쓸걸요. 그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뭐 백도어 뭐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너무 그런 문제가 대놓고 심하니까 그걸 이제 좀 유쾌하게 풀어보자 뭐 이런 차원으로 했나? 저도 이제 막 헷갈리더라고요.
아마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런 식의 얘기 같은 거 왔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99%는 이제 샤오미 폰 쓰는 중국인일 테고 1%는 이제 모르고 샀다가 백도 어쩌고저쩌고 얘기 이번에 나와가지고 항해하러 간 한국인 이 정도로 요약될 것 같아요. 그참 이 핫플레스 성수동의 카페에서 죄송합니다. 중국인들은 좀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이거 올렸다가 막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걸 갖다가 또 성동구청장이라는 예, 잡자가 예.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엔 그걸 못하게 막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선 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아니 저희는 뭐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 우리가 노차이나 얘기하면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카페 사장님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데 무슨 집회에서는 안 되고 뭐 카페를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다는 작자도 그냥 그 국무총리를 한다는 작자도 매일같이 그냥 현미 시위를 하던 작자들인데 그런 작자들이 현미. 예, 예. 그런 작자들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이 심지어 자기 사경제의 영역에서 네.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필요합니까? 거기가 5명밖에 안 되는 카페라는 거예요. 우리 고성구 TV 저기도 중국인 출입 금지라고 붙여놓으면 문제가 되나? 그러면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왜 현중 방송하냐? 뭐 아니 이런 얘기하는 현중 방송.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거든요. 시진핑이가 고성국 TV를 굉장히 이제 주목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시진핑이한테 충성하겠다는 자들이 들어와서 저 방송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인들은 여기 출입을 좀 자제해 달라. 근데 그거 갖다 붙이면은 이제 안 되는 거야? 인권위가 갑자기 나타나 그러면? 그 모든 일이 상대적인 건데요. 친중은 현미로 귀결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네. 이 반중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현미하란 얘기예요. 저는 그것도 사상의 자유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뭐 요즘 식당 카페 가면 뭐 노키즈 있잖아요. 네, 노키즈 있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뭐 혐중이면 그럼 뭐 그건 혐아동, 혐아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본인이 이거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뭐 손님이 줄면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지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이걸 무슨 뭐 인종 차별이니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노키즈 좀 말씀 잘하셨는데 네. 10키즈 이퀄 원 차이니즈입니다. 네. 10명의 애들이 모여도 원 차이니즈만큼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그 5명밖에 안 되는 그 정원이 그 카페에서 노 차이니즈 한다고 해서 노 차이나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이건 혐중 아닌가요? 아니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인권위가 관심 가진 문제니까 우리가 토론하는 거지. 예, 알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뭐 한 석 달째 끌다가 무슨 협상 타결이라고 막 족보라 그러는데 엄청 떠들어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서로 또 말이 달라. 이거 어떻게 보세요, 송기호 대표? 와, 근데 참 3달 전이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3달 전에도 예. 타결됐다. 말도 없이 뭐 완벽하다. 이번에도 뭐 타결됐다. 이게 사실 그 타결의 무게성이 정말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윤석열 네. 정부 때 타결은 실제로 타결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결과 수치들이 발표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이제 기자분이 이제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까 특히 지금 나온 얘기가 이제 뭐 지금 뭐 3,500억 불에다가 지금 뭐 6천억 불 이제 추가가 지금 붙었다는 거 그 아니에요? 트럼프 말이 네. 6천억 불의 민간 투자를 약속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3,500억과는 별도로. 그거 민간 투자라는 게 사실상의 돈을 투입을 하는 거고 네. 그럼 결국엔 현금이 다 지출되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실에 물어봤더니 뭐 알아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대통령실 기자들 질문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뭐 이런 성명이 다 있나? 아무도 지금 이 확실하게 이렇게 확정이 됐다라는 말을 지금 아무도 못 하는 것 같고 특히 뭐 지금 반도체 포함 안 됐는데 심지어 철강도 50%. 뭐 지금 모든 게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맞아요. 예. 그 대통령실 합의문은 없어요. 합의문은 없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자의 발표만 있습니다. 아니 합의를 했으면 합의문이 있어야지. 일방적인 문서를 발표는 발표해줘야지. 늘 발표하고 있었어요 원래. 늘 발표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죠. 실제로 그러면 어떤 얘기가 오가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당사자의 어떠한 그런 신빙성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트럼프 말이 맞았지 이재명 말이 맞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양쪽에 예. 이견이 있을 때 네. 계속해서 그렇게 그러면 트럼프 얘기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은 이 합의는 미국에서 보는 관점이 그대로 맞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그 내용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 산자부 장관의 MOU가 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MOU도 없는 거야? MOU도 없는 거예요. 지금 MOU도 없고 정상 간의 MOU는커녕 앞으로 또 MOU 체결할 때 또 이견 발생하죠. 그리고 나서 향후 추진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확정된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미국이랑 FTA 체결국 가면은 최애국 대우는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또 목표가 됐어? 지금 예. 감지덕지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추진이 안 돼 있으니까 추진 방향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합의하면서 막 관세 15% 하기로 했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다들 현대자동차 걱정하다가 야 이제 현대자동차 살았구나 했는데 아니야 보니까 여전히 25%를 내고 있어 관세를. 맞습니다. 이게 언제 이 사인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누가 비판하냐면 민노총 아저씨들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죠. 이거를 지금. 이 협상을. 예, 예. 이 협상을. 그리고 민노총은 또 이제 그 주장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빨리 쌀하고 소고기 개방해서 이 산업을 살려라 이런 취지의 주장이에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50% 그대로인 거 다 자기네들이 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지금 근데 앞뒤가 안 맞다기보다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보는 관점이 맞는 겁니다. 미국에서 보는 합의 내용이 합의도 아니고요. 언급된 내용이 다 그대로 맞는 거죠, 사실. 예. 자 우리 유승수 변호사 민노총 얘기하니까 갑자기 민노총 택배 노조 생각이 나네. 이 새벽 배송을 지금 중단시키겠다고 지금 나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예.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예. 쿠팡은 건드리지 마라. 로켓 배송은 건드리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지금 새벽 배송 금지지만 지금은 예. 사실 민노총이 쿠팡을 타겟으로 삼은 거는 좀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아하. 윤석열 정부 초기에 민노총이 제일 먼저 한 짓이 쿠팡을 4억을 점거하고 그다음에 무슨 맞아요. 택배 예. 노동자 그 처우를 개선해라 물류 사원들 에어컨 깔아줘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죠. 그 공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파 정권이나 아니면 우파 정권이나 아무튼간에 이 민노총이 가장 그 무기로 삼고 있었던 것은 화물연대 파업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화물연대. 근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물류가 잠깐 멈추는 거는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은 집집마다 가는 택배가 늦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열받는 거죠. 택배가 사실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끔 이렇게 그 인터넷 구매를 하면 이제 택배 기다리는데 보통 일주일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 근데 요즘은 하루 후에 안 오면은 화나.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생활이 바뀐 거거든. 생활혁명이 너무 벌어진 거거든. 편해졌죠. 너무 네. 편해졌죠. 그래서 로켓 배송 때문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잖아요. 그럼 로켓 배송만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일단 화물연대 파업의 전제가 되는 게 바로 쿠팡을 이제 무력화하는 거다. 무력화하는 거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안 됐던 거죠. 왜 진짜로 로켓 배송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쿠팡에서 하고 있는 새벽 배송부터 금지를 시키자. 그 근거는 건강권 어쩌고. 근데 그게 얼마나 철없는 주장이냐면 택배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착하는 게 낮이라고 해서 택배가 밤에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다. 그렇지. 우리가 택배 조회해 보면 네. 로켓 배송 아니더라도 조회해 보면은 그게 언제 어디 와 있다, 그렇죠. 공장이다, 뭐다 다 나와요. 그렇죠. 밤새 고속도로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예. 예. 그런데 그러면 고속도로로 운송하시는 그 화물연대 그 고귀한 그 나리들은 다 죽어도 되고 지금 마지막 끝단에서 하시는 분들만 건강권 챙기면 되는 거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우리 왠지 송기호 대표는 저 새벽 배송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도 이용하고 그리고 요즘은 뭐 하루가 아니라 당일 배송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알바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제 택배 그 나르는 이제 상하차 그랬어요?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참 그 건강 얘기를 하지만 이게 새벽에 일하면은
뭐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새벽까지 일하는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만 네네. 그냥 시간을 요즘 선택을 해요. 어허. 그러면은 새벽 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새벽이 더 인기가 많은 게 돈을 거의 한 1.5배, 2배 그렇지. 가까이 주니까 예. 새벽에 많이 가고요. 음. 그리고 이제 택배를 나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새벽이 훨씬 쉽죠. 음. 왜냐하면 대낮에 그 좁은 골목골목에다 주차를 막 하고 돼야 되는데 낮에는 막 차 빼달라 그러지 딱지 떼이고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프니까. 그렇지. 예. 새벽에 가면요 그냥 뻥 뚫려 있고 주민들 마주칠 일도 없고 엘리베이터 뭐 왜 잡았냐고 뭐라 한 소리 들을 일도 맞아. 없고 그냥 오히려 새벽 배송을 더 원하는 그런 기사님들이 있어요. 제 낮에 제가 이제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 가끔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하고 마주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맞아요. 괜히 눈치를 봐. 맞아,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송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맞습니다. 우리 편익을 위해서 일하는 네. 건데 그런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30초면 될 거를 한 1, 2분은 기다려야 되니까 불편할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새벽에는 그런 문제조차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서로 좋은 것이고 이거를 이제 제가 왜 도대체 이걸 틀어잡느냐 했는데 변호사님 말 듣고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기 댓글에는 쿠팡 죽이고 태무 살리려고. 아, 그것도 또 근데 테무는 쿠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건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아마 이게 거의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카톡 계엄령 있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20, 30대가 완전 들고 일어났을 때가 그랬어요. 있는데 예. 요곡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계속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자, 마지막 주제 짧게라도 해야 되겠어요. 이 최민희 이거 좀 고발됐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는 김영란법 업적으로 점잖게 말씀드렸는데 네. 뇌물이면 뇌물. 뇌물. 뇌물이죠.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피감 기관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서는 거기다 돈 낸다. 이거는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죠. 그런 판례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때 대통령은 모든 일에 다 직무 관련성 있다 이렇게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렇게들 저것들이 떠들어대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민희 같은 경우에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얘기가 쉬운 거죠. 아하, 그렇구나.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그 위원회의 소관 사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특정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뇌물입니다, 이거는. 아하. 예. 그래서 뇌물로 처벌받는 것이 맞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박주민이라는 자가 그 돌려줬으면 뇌물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은 얘기일 수 있는데 벌써 웃깁니다. 예. 아니 아닙니다. 예. 제가 저한테는 좀 갖다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방송 편집해야 될까봐 조금 아니, 걱정했어. 예. 저는 아무튼 이게 돌려주면 된다면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예. 이 얘기였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지금 그 박주민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돌려줄 마음이 참 가득하다. 뭐 이게 그러면서 이게 애초부터 돌려줄 생각이었다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자는요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없는 자고 조국 때도 막 그냥 조국이 자본시장에서 돈 버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고 박수현이가 또 충격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박수현이가 네. 최민희한테 감동받았다. 그렇지. 어떻게 지는 안 돌려줬는데 어떻게 돌려주는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을 했냐?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여의도에 다 돌 던지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죄가 없거든. 그렇지. 누가 이런 식으로 축의금을 받아요. 내가 당장 돌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돌을 못 구했어. 저는 큰 걸 구해오실 것 같아요. 덤프 트럭으로 한 차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게 예. 그때 이거 단독 보도 낸 게 서울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냈고 그래서 제가 왜 좌파 언론에서 좀 좌파 성향이 강한 언론에서 이걸 단독 보도를 냈을까? 그래서 이제 뭐 또 내분이 일어났나?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 고소 고발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걸 이제 풀어나기 위해서 명목상으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찍어줘 이렇게 지금 된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아하. 그렇지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게 되면은 일단 한번 줘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당연하죠. 100만 원, 넌 100만 원 냈구나. 넌 내가 나중에 한번 챙겨줄게. 일단 돌려는 주되 넌 마음 이해했어. 뭐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또 보통 돌려줄 때 그러거든. 내가 마음만 받을게.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받았으니까 마음을 돌려주겠지. 돌려줄 때 또 다음에. 하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빌린 거다. 빌린 거다. 네, 지금 뭐 김민석 그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참 저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결혼 아직 안 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아직 공직엔 안 들어가려고요. 직무 연관성 없도록 하려고.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서우전선 유승수 변호사 송기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짧게 한 말씀씩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송기호 대표님. 네, 참 날씨 춥습니다. 많이 옷 따뜻하게 입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참 요즘 오히려 저희 열기는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이 작년에 그런 그 겨울날 우리가 뜨거웠던 열기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 겨울에도 함께 따뜻하게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수 변호사님. 그 이재명 이제 그 대장동 재판이 있고 나니까 그 인민기관지들 뭐 어딘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줄창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쓰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 리는 없지만 이러면서 이렇게 꼭 그 문구를 넣습니다. 네. 이건 그만큼 코너에 몰렸다는 야, 얘기죠. 저것들 바짝 쫄았네. 바짝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 방점을 찍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이재명 재판 촉구를 위한 그 서명 운동이니까 많이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 송기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